여보세요? 예, 교수님 KBS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 놓겠습니다. 끊지 말고 들고 계십시오. 네. 네. 많이 비싸겠지. 글쎄, 유치원 택시도 아직 다 분양 안 끝나지 않았나요? 뭐 KTX 생겼으니까 외지에서 또 많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거 끝나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올림픽 끝나면. 네, 올림픽 끝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주위 얘기 들어보면은 올림픽 기간 그 홍보 시작하고 나서부터 가격이 뭐 한 2억대가 지금 뭐 4억대가 넘어간다 그러던데 거기에 아마 거품이 조금 빠지지 않을까요? 지금 저도 한 23년 정도 살고 있지만 급변을 했잖아요. 한 몇 년 사이에. 강릉이 고향은 아니지만 산 있고 바다 있고 뭐 스키장 있고 집값 싸고 물값 싸고 그다음에 정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여기 떠나기 싫은 도시였는데 갑자기 너무 급변을 해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 집값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적인 생각에는 글쎄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셨습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 가격 거품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서울에서는 속초시의 땅값 상승률이 5.8%, 올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고 양양구리 5.7%,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호세 케이블카 등 이른바 투자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균호 경동대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지도 교수를 연결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는지 자세히 그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신규 아파트의 무조건 분양을 지향하고 집단 대출 규제를 감안해서 빚을 내서 사지는 마시고 예.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받을 생각은 이제 아예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난해 9월까지는 영동 북부 지역의 속초 5.8, 양양 예. 5.7%, 예. 부동산 가격이 도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네. 10월부터는 약간 조정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 교수님, 이 통계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상승 유지를 우선 보면요. 네. 그 작년 9월까지는 속초와 양양이 도내에서 가장 많이 그 전세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0월부터 속초를 비롯해서 영동 북부 지역의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합 내지 약간의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여지가 그동안 수도권의 투자가 함께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속초와 양양이 상승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영향은 2024년 속초의 고속철도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감하고 작년 여름철에 개통된 그 양양간 고속도로가 아니었나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뭐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속초를 비롯한 영동 북부 지역 가격이 약보합 내지 하락을 보인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리고 이 호재가 언제까지 작용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이유는 정부의 그 각종 정책이 투자자하고 다주택자의 수요를 잠재운 것도 하나의 연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제 원리가 그런 것처럼 부동산 역시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부동산의 수요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규 수요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혼이던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평수를 늘리던가 줄여가는 그 교환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기와 투자자의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세 번째인 투자와 투기의 수요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그 KTX의 개통하고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영동 중부와 남부의 가격이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잡히면 교통망의 개선하고 은퇴자의 강원도 선호 현상, 관광 지역의 활성화로 다시 어느 지역보다는 영동 지역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강원도가 각종 이슈로 인해서 시시각각 부동산의 가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부동산 변화가 그전하고 다른 현상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 동계올림픽 특수가 또 겹치면서 개최지 주변 농촌 마을까지 때 아닌 호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평창올림픽 스타디움과 뭐 5분 거리인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 예. 함양목장, 관광지까지도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네. 올림픽 특수에 따른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그 지역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올림픽하고 함께 그래도 은퇴자의 그 전원주택 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교통망의 개선, 그다음에 또 관광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한동안 올림픽 특수 이후에 보합 내지 조정 국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항상 그 영동 부동산 가격이 생긴 후에 대관령 바로 넘어서의 지역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으로 인한 그 관망세의 어려운 시점에서 올림픽 이후에 한동안 더 이상의 큰 폭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림픽 이후에 보합 내지 중하의 현상이 예상된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올림픽 이후에 이 속초와 동계올림픽 주변적 땅값이 네. 뭐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망을. 네, 그 토지 가격을 보면 주택 가격하고 토지 가격은 항상 시간차를 두고 상승 내지 하락 또는 보합으로 가는 것이 부동산의 현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주택 현상으로 볼 때 앞으로 주택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 없이 지역의 땅값은 한동안 가격의 상승 여지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택은 이제 보합을 약간 보이면서도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기가는 한동안 상승의 여지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뭐 등지의 이 원룸과 신규 아파트 공급 상황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규 아파트의 공급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주택보증공사 H유주에서도 그 동해시와 원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강릉은 이번 2월 1일부터 미분양 관리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강릉은 최근 3개월 이내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을 증가를 했고요. 원주하고 동해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반복해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은 분양에 대한 우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룸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떠나서 원룸이 포화 상태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역을 떠나서 강원도 전체 예. 원룸이 포화 상태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여기저기서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왜 내가 내놓은 아파트는 팔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적잖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교수님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뭐 비싸게 내놔서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물가가 높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하고 매번 매스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이것저것 쏟아져 나와서 시민들 역시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과정에서 그저 지켜보는 관망세 입장에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모르는 현상에서 심리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우선 비싸게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말자라는 현상이 지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또 시장의 상황,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좀 고려해서 투자자와 실제 수요자에게 각각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수도권과 우리 지역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수요자는 2018년도, 2019년도, 길게는 2020년까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이 기간 동안 신규 아파트 입지를 위해서 기존의 주택을 팔아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 끝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 심리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부 규제로 인해서 떨어질 거라는 작용으로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실수요자는 주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투자는 그만하시고 한동안 토지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면 대출 없이 전세로 급매 물건을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대출 금액이 계속 이자가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주택에서도 아직까지는 강원도가 개인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이 우리가 통계를 보더라도 없습니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아파트보다는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를 볼 때 개인주택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투자자는 좀 더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석과 조언 잘 들었습니다. 이균호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경동대학교로 전화했습니다. 네.